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되는 러시아인마다 끊임없이 들이우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론이나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협은 보이지 않으며 더 가까운 곳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하나에서 나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기 병사들을 버린 채 전선에 남겨진 러시아 군인들, 그 무언가는 바로 굶주림입니다. 현재 러시아 군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군인들이 음식이나 물이 없어 급격하게 체중이 줄고 있다고 말한 도청된 통화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즉 HU리 유튜브에 공개한 그 통화는 러시아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급망이 붕괴되었고 전선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분쇄기에 집어넣고 있는 건 이제 고기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 군인들의 뼈에는 예전보다 살이 훨씬 적게 남아 있습니다. 군 정보기관은 러시아군의 물류 시스템 붕괴에 대한 추가 확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HUR는 보병 부대가 장기간 음식과 보급품 없이 방치됐다고 영상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은 영상 속 인용문들입니다. 통화에서 한 러시아 점령군이 다른 점령군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부대의 식량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괜찮겠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 옆에 서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 군복은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늘어져 있어. 라고 우크라이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굶주린 병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음울한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수염뿐이고 살이 너무 빠져 예전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푸틴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것이 일부 러시아 군인의 생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푸틴 군인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영상 후반에 알 수 있듯 식량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도청된 통화에서 러시아군 보급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은 러시아 군대의 물류에 체계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급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현재 전선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굶주림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HU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옷이 마치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헐렁하게 입고 있는 이 병사만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유일한 러시아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하르키우 방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 대변인 올렉산드르 보로딘이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하르키우 부대가 오스킬 강가의 쿠피안스크시 점령을 시도 중입니다. 그들에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도시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로딘 덕분에 러시아가 어렵게 전진했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밀린 건 우크라이나의 전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굶주린 병사들로 인해 러시아의 실패는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수가 없습니다. 보로딘이 지난 3월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휘부가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보병이 몇 주 동안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러시아 군부 고위층의 냉담함을 보여줍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일부 푸틴 군대가 더는 참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대변인 블로디미르 데그티랴요프는 하르키우에서 여러 러시아 군인 집단이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쪽에서 총성 없이 이게 놀랄 일인가요? 이 그룹에는 분대장과 장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감옥에서 식사라도 할 수 있으니 기꺼이 그곳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니프로로 가보세요. 드니프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헤르손에 있는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주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또한 드니프로 강에서 빈속으로 복무하는 러시아 군인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10월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인들이 죽음의 지대에 고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국의 보급품과 무기를 헛되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헤르손의 저지대 섬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마실 수 없는 넓은 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탈수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지원이 곧 오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섬을 탈출하려던 이들이 보트가 산산조각 나면서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식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 심지어 병사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 있는 숲이라 해도 그곳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사들은 숨거나 갈 곳도 없었고 우리가 말한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근 섬에서 포로로 잡힌 병사들은 음식과 식수를 받지 못해 강물을 마셨다고 전투원들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30해병여단 올렉산드르 자브타노프 대령이 10월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출된 통화에서 음식 불평한 병사에게 일어난 일은 점점 예외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발생하며 우리는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우크라이나 92 독립강습여단 이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한 러시아 병사들이 등장하며 일부는 자국의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전선에서 한 포로는 동료들을 죽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음식의 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영상에서 근처 숲에서 5 동료가 굶어 죽는 걸 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직면한 현실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며 활보하는 동안 그 군대의 중추를 이루는 병사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야위고 음식과 물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병사들이 제대로 생각도 못할 만큼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푸틴은 전투보다 병사들의 목숨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단지 우크라이나 탄약을 소모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푸틴조차도 굶어 죽는 병사는 총알바디로도 쓸모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 3월 아이페이퍼는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전투 식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는 3월 2일에 발표되었는데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아마도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에도 식량은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이라도 얻으려 뭐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흙탕 물을 마시거나 아무거나 뒤져야 하니까요. 덧붙이자면 밀리터리 쇼는 단순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군대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미 언급했듯이 러시아 군인들의 굶주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일이 코트 행어 동지와 그의 전우들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들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복지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가장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으며 굶주림이 러시아 군대 방식에 뿌리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포춘지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미 소셜미디어에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만은 열악한 생활 환경부터 러시아 군인 유지에 필요한 장비, 보급품, 부족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매체는 러시아 징집병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들을 보도했는데 이 영상들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한 영상에서 징집병들이 들판에 모여 음식과 피난처 없이 버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영상에는 남성들이 벤치나 바닥에 밀집해 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러시아 훈련시설에서 쓰레기로 넘쳐나는 화장실과 텐트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좁고 불결한 숙소를 보여주는 영상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병사들은 곧 그곳에서 밤을 보내며 천국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녹슨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오래되어 부서질 듯한 총들을 전시했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총들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초기 보고서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몇 달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도 러시아는 푸틴이 직접 병사들에게 겪게 할 지옥 같은 상황에 대비해 병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드론이 많은 살상 구역보다 러시아 병사들은 훈련 중 식사조차 힘들어하는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병사들이 마치 인간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잊은 듯이 하루 종일 음식이나 물도 없이 고된 노동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약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푸틴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을 죽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은 크렘린에 있으며 그는 당분간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 병사 일부는 전선의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생존을 위해 끔찍한 방법을 모의하다 적발됐습니다. 12월 메트로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서 가로챈 또 다른 무전 메시지를 보도했으며 이는 러시아 군인들이 동료를 먹을 준비를 하는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서로를 먹을 거야. 상황이 엉망이야. 라고 그 병사는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더 어린 사람을 찾고 있어. 난 칼을 갈아뒀고 누구든 상관없이 해칠 거야. 그냥 먹고 싶어. 나머지는 신경 안 써. 지난 6월 메트로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이 러시아 병사가 2주간 머물며 먹었다는 또 다른 대화를 가로챘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마라는 이름의 동료 병사가 있었고 포마는 전장에서 죽은 불운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식인병사로 불리는 브렐록은 동료를 먹기 위해 일부러 죽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브렐록은 그를 죽인 뒤 무려 2주 동안 먹었습니다. 가로챈 통화에서 지휘관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일부 병사들은 식량 부족을 불평하지만 다른 이들은 상황과 동료의 생명을 책임지며 겨우 한 입을 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러시아의 보급 문제는 심각해져 전선에서 음식과 물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라졌습니다. 불운한 일부 병사들에게는 러시아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는 보병 돌격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지는 11월에 발표한 기사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리만 방향의 러시아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헬멧이나 방탄복 없이 전투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심각합니다. 헬멧 없는 병사는 총알이나 드론 공격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러시아가 여기서 진정으로 가진 게 무엇일까요? 이들은 유능한 병사가 아니라 음식과 장비도 제대로 못 받는 총알바디일 뿐입니다. 푸틴은 병사들의 죽음을 예상하며 러시아인들에게 이 현실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굶주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며 저희는 영상 내내 이를 암시했습니다. 푸틴은 병사들에게 관심이 없고 러시아의 군수 체계도 전선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병사들을 소모 자원으로 여긴다는 걸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러시아 초기 징집병들의 훈련 환경을 언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에 대해 거의 경멸에 가까운 냉담함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사비르는 6월 푸틴이 러시아 병사가 발을 디딘 곳은 모두 러시아 영토라 주장한 직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이나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찢긴 그들의 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목표 없이 무의미한 유혈 사태로 100만 명의 러시아 병사를 희생시켰습니다. 100만 명의 병사, 200만 개의 발, 시바야는 X에서 반박했습니다. 이제 124만 명이 넘는 병사가 희생되어 280만 개의 발이 됩니다. 푸틴의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은 병사들의 희생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만하고 거만하며 무엇보다도 이상합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병사들을 미화하면서도 전장에서는 그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10월 메두사는 최소 5만 명 러시아 병사가 탈영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끔찍한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비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탈영병들을 돕는 Get Lost라는 단체의 일원인 인권운동가 이반 추볼랴예프는 러시아가 병사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최고위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볼랴예프는 국방부 관리들에게 사람은 직급과 상관없이 쓰레기이자 고깃덩어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누군가는 전쟁에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죽이거나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유죠.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굶주리는 군인들을 당연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푸틴의 생각에는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죽으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굳이 음식이나 물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끔찍한 질문이지만 푸틴이 군인들을 신경 쓴다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마른 옷걸이처럼 보이는 군인들이 싸우는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 물류망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망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안 풋볼 유니언 보도에 따르면 11월 24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폐쇄해 푸틴은 주요 물류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RFU에 따르면 러시아의 아시아산 수입품 상당수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며 공구, 배터리, 의류 등 주요 소비재가 포함됩니다. 국경 폐쇄 당시 러시아로 향하는 트럭 등 약 5,000대 차량 이발이 묶여 남겨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류 문제들은 종종 제대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푸틴과 그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행동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이 묶인 운전자들은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만약 그 화물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라면 많은 군인들은 운, 식량, 장비, 희망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의 전술도 12월 말에는 물류에서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그는 러시아가 1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 내 병력을 약 71만 명으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게 그 엄청난 병력 수는 압도적인 힘이지만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러시아의 물류망에는 부담이 됩니다. 지속적인 공세작전은 전선에 끊임없는 보급이 필요하다고 비크람 미탈은 포브스에 기고하며 덧붙였습니다. 극한의 날씨는 운송망, 연료 소비, 정비, 그리고 병력 유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옷걸이처럼 보인다고 불평하는 병사나 우크라이나에서 음식이 없는 많은 이들도 이 문제를 푸틴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겠지만 크렘린 측근들의 무능으로 더 많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닥쳐와서 그 병사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단어입니다. 포기하세요.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강요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러시아 병사들을 위해 특별한 전화 한 라인을 만들어 항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리는 살고 싶다. 한 라인은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포로와 연락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신속히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2023년 1월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 한 라인을 통해 6,500명 넘는 러시아 병사가 항복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설립 후 몇 달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굶주림보다 삶을 택한 러시아 병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감옥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일부 러시아 병사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받는 음식과 의료 처치는 그들이 평생 받아본 것 중 최고라고 합니다. 그 음식이 빵, 쌀, 수프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복무 중인 러시아 병사에게는 굶주림 끝에 먹는 음식이 최고의 식사일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먹고 싶어하며 푸틴 대신 우크라이나를 봐야 합니다. 푸틴이 만든 포탄바디 국가가 되는 것보단 확실히 낫습니다. 이 영상에서 논의한 문제들과 더 많은 문제들이 푸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마지막 병사까지 소모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와 병자들까지 다시 전선에 보내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 푸틴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뉴스들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